자, 3번 점괘 건이천괘가 나왔습니다. 건이천은 첫 번째 해당하는 괘죠. 건이천 첫 번째고 두 번째 이제 곤이지. 중천건이라고도 하고 건이천이라고도 합니다. 그야말로 양이 6개에 해당하는 육양괘죠. 이 건이천이 나왔는데 그 안에서 이제 동요를 또 봐야겠죠. 네 번째에 해당하는 구사가 동했습니다. 그래서 풍천소축이 되었고요. 건괘 괴사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원형이정이다. 네. 굉장히 강력하고 양적인 에너지와 운기를 갖고 있다. 이것을 뽑은 사람의 흐름은 굉장히 바라는 바도 많고, 특히나 이제 외부로 향하는 에너지가 좀 자리 욕심을 탐낼 수 있는 그런 욕구라든지, 내적으로 갈등이나 불안전함 이런 것도 공존하긴 하는데, 그동안 많이 성취를 해왔다. 힘들었지만 발전을 현재 자리까지 해온 거죠. 또는 뭐 열심히 노력을 해서 지금 이제 어떤 난관이나 아니면 미래적인 개념으로 이걸 해도 될지 나갈지 말지 갈팡질팡하는 그런 모습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도약을 하는 그런 시도에 앞서서 많은 생각들을 하는 흐름이다 이거죠. 여기 혹약재현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도약하는 부분을 얘기하는데, 하늘 높이 뛰어들었다가 다시 이제 연못에 자리하게 되는, 올라갔다 내려오는 거죠. 혹약재현하면은 이제 무구다 라는 얘기인데, 허물이 없다, 크게 좋을 것도 나쁠 것도 없다, 이런 걸 얘기하는 겁니다. 목표 달성을 완벽하게 할 수 있는 건 아니고, 하늘로 날아오른 용이, 이 건이천은 다 양효들이 다 용을 얘기하는 거예요. 바람을 만나가지고 외궤에 있는 상궤 건이 변하면 이제 오선풍이 되죠. 오선풍은 이제 바람입니다. 바람을 만나서 공중에서 잠시 머무는 것처럼 조금 내가 지금 하려는 것에 대한 어떤 지체나 장애나 막힘, 이런 것들을 좀 얘기한다. 방향성을 잘 잡아야 한다. 일이 진행되다가 갑자기 지연될 수 있습니다. 다 된 것 같은데 장애물이 나타난다든지, 대인관계에서 의견 충돌이라든지, 내 뜻에 조금 방해하는 사람이 있다든지, 뭐 그런 것들, 투자나 계획이 뜻대로 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거 뭐 안 좋은 얘기 아니냐고요? 위치 자체가 하층부에서 넘어왔기 때문에 여러분의 지금 자리 자체는 낮은 단계라고 볼 수 없어요. 그렇다고 완전히 높은 자리는 아니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먹고 살만하거나 지금 불만은 있지만 어느 정도 이뤄놓은 것이 많은 상태의 경우를 예를 드는 거죠. 꼭 자리 문제가 아니어도 어느 정도 지금 여유가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자리도 어느 정도 낮은 자리라고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지금은 기다림의 미덕이다 해서 결과가 나오지 않아도 좀 시간이 좀 필요하다. 그리고 구사가 동했기 때문에 움직이려고 하면은 양력 4월 달부터 움직이시든지, 그러니까 상반기에는 4월 안팎으로 관계들이 좀 변화의 축이 좀 보이고, 이게 상층부하고 하층부를 나눠보면은 이게 상반기 하반기 이렇게 될 수 있잖아요. 그래서 하반기가 이제 상궤에 해당하는 건괘라고 했을 때, 이 상궤에서 동했잖아요. 이 구사가 위에 있는 건괘가, 막대기가 이 세 개가 위아래가 상궤, 하궤 이렇게 나눠주는 겁니다. 그래서 상궤에서 동했기 때문에 적어도 여름을 지나서 가을 되는 8, 9월쯤 요때부터 이제 움직임을 좀 기대하시면 어떨까. 그 전까지는 자중해라. 조급해하지 말고 당장 연초부터 뭐 을사년 좀 힘들었다고 병원년부터 막 이것저것 설치고 막 하려고 하고, 뭐 투자도 그렇고 돈도 그렇고 사람 욕심도 그렇고 이런 것들이 뜻대로 되지 않을 수 있어요. 특히나 이게 6회점으로 봤을 때, 경박력이라고 하는 이제 6회로 봤을 때 건이천이 육춘계예요. 육춘계. 이게 납갑을 붙이면은 이 자인진이랑 오신술이 이렇게 서로 충돌을 한다. 그러니까 우리 사주에서 뭐 인신충, 묘충 이런 식으로 충을 맺기 때문에 이게 하려던 일에 대한 다양한 변동사항이 생길 수 있어요. 그러니까 육충이라는 게 무조건 나쁜 건 아닌데,
이게 조용하게 그냥 은근히 넘어가지 않는다 이거죠. 변동사항들이 너무 많이 생기니까 되더라도 충을 맞고서 되는 그런 형태를 얘기해요. 그래서 육중교의 특성이 갈등이 생기거나 내가 어떤 목표 지향점을 바라봤을 때 거기를 그냥 직선으로 가는 게 아니라 어디 3쿠션으로 튕겨가지고 가더라도 가는 거고, 내가 그 방향이 딱 거기였다. 그럼 거기 튕겼다가 다른 곳으로 갈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충이라는 게 무조건 뭐 나쁘기만 하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겠지만, 어찌됐든 목표물이 있으면은 그것만 생각할 수가 없다. 뭐 물건이나 이제 대포가 날아오는데 내가 피했어요. 뒤에 있는 사람이 맞을 수도 있잖아요. 그게 충이란 얘기죠. 그래서 이러한 충에 대한 부분도 당연히 들어있기 때문에 이게 주역점을 해석할 때 다양하게 응용을 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뭐 매화 역수적 관점이라든지 뭐 육효라고 하는 경박력의 관점에서 본다든지, 또 육효를 볼 때도 당연히 주역의 본래 정통 이론인 중정응비, 승승 뭐 이런 걸 본다든지, 괴사나 효사를 참고한다든지, 이런 것 또한 서로 유기적으로 관계를 맺고 있어요. 그래서 주역을 볼 때 육효를 완전히 무시하는 것도 그렇고, 육효를 보는데 뭐 괴사나 효사에 대해서 일체 모르는 경우도 말이 안 된다, 그렇게 공부하시거나 실전에서 활용하시는 분들 계시긴 한데, 그렇게 해서 잘못 맞으면 괜찮겠죠. 근데 다양하게 이제 팔괘 이런 생각자 이런 것도 좀 보고, 효의 위치라든지 뭐 중정응비는 기본적으로 보긴 해야겠죠.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조심해야 된다는 얘기, 그러니까 사실상 주역점을 보면 뭐 타로라든지 뭐 사주의 이런 병원연 신수 제가 또 올려놨죠. 저도 그냥 단순하게 비경겁제다 뭐 식신상관이다 이렇게 해가지고 뭐를 조심하고 어떤 일이 생기고, 이게 아니라 주역은 대체로 좀 자중하라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좋은 얘기 안 좋은 얘기 구분을 하자면 거의 좀 너 좀 위태로우니까 좀 나서지 말고 조심해라, 그런 얘기가 절반 이상이에요. 거의 웬만하면은 뭐 지금 대박이니까 치고 나가라, 막 일 저질러라, 이런 괴나 효사들은 별로 없거든요. 물론 그 안에서도 내가 조심했는데 잘 되는 경우도 있고, 이제 사례를 보면은 저 같은 경우는 점을 많이 쳐봤는데 뭐 원형 이정이다 뭐 긍정적인 내용이 들어있어도 실제로 점을 쳐가지고 어떤 사례를 이렇게 만들어 봤을 때 좋지 않은 경우라든지 누군가하고 뭐 싸울 일이 생긴다든지 막 다양하게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괴사나 효사는 참고를 하면서 이 팔괘에 대한 물상이라든지 지금 현재 내 상황이 어느 정도 에너지를 좀 여유롭게 갖고 있는지, 좀 간당간당한데 이걸 굳이 무리해서 하려고 하는 건지, 이런 형태를 잘 봐야겠죠. 더군다나 이 건의초는 이게 금이잖아요. 근데 병원연은 화의 해입니다. 그래서 이제 화극금을 당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건교에 대한 에너지 자체가 여러분이 삼양으로 치고 나가려고 하는데 이 삼리화라고 하는 화가 나를 극하는 거죠. 삼리화라는 거는 이제 육친적으로 이중녀라 해가지고 리괴는 중녀, 둘째 딸을 상징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형제 중에서도 이제 두 번째 해당하는 동생이나 나한테는 언니나 뭐 누나가 될 수도 있고, 내가 또 둘째 딸이 될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 에너지가 이 건금, 이 건금은 아버지를 얘기하는 거죠. 아버지. 이 건의천이 아버지랑 관련된 그런 일들도 생기는 겁니다. 이게 육친도 나와요. 예, 팔괘를 보면은 오선풍은 장녀고 손장녀, 첫째 딸이죠. 니 중녀가 이제 둘째 딸이고, 그리고 태소녀, 태금은 이제 셋째 딸, 또 막내 딸, 이런 식으로. 건금이 변해가지고 이제 오선풍, 손장녀가 됐으니 이게 아버지에 대한 문제 중 일부가 이제 변해서 손장녀, 첫째 딸이 됐기 때문에 외부적으로는 이제 둘째 딸이 와서 건금을 극해요. 그럼 뭐 자식으로 인한 문제로 돈이 나간다 이렇게 할 수도 있고, 또 건금이 변해서 이제 손장녀가 됐다, 이거는 내가 지금 하려는 일에 이제 첫째 딸이 좀 뭐 아프다거나 어떤 문제를 일으킨다거나 나를 하여튼 좀 피곤하게 할 수 있다, 상층부에서 어떤 구름 같은 역할을 해서 안개가 끼는 것 같이. 그러니까 이제 그 리ቄ하고 손ቄ 다 여자란 말이죠. 손장녀, 리중녀. 그래서 이제 딸 가진 부모 입장에서는 그 딸 문제가 생길 수도 있다, 이런 식으로 이제 해석을 할 수도 있습니다. 이게 건의천을 뽑았기 때문에. 그리고 병원연이잖아요. 다양하게 이제 응용을 해보는 겁니다. 뭐 잡히는 대로 그냥 일단 시나리오를 써보는 거죠.
그래서 지금 건이천이 변해서 풍천소축이 되면 미룬부루라 해서 비를 내릴 준비를 이제 하고 있는데 아직 먹구름만 낀 상태에서 비가 아직 내리지 않은 게 그게 이제 미룬부루죠. 그래서 지금 시험 공부를 열심히 했는데 시험 날짜가 계속 연기되는 것 같이 이제 면접 보려고 이제 회사 이력서 냈는데 면접 날짜가 변동사항이 생기는 뭐 그런 것 같은 시기가 이제 풍천소축이다. 여러분이 지금 하려고 하는 사업이라든지 학업이라든지 뭐 일이라든지 뭐 예전에 코로나 한창 때도 결혼식 막 미루고 그랬었잖아요. 근데 그런 게 풍천소축이라 이거죠. 지금 당장 집합금지에 걸려가지고 사람들이 이동이 자유롭지가 않다 보니까 아 이거 원칙대로 결혼식을 진행하는 게 좀 불편한 경우 있잖아요. 그런 걸 이제 소축이라 하죠. 대축은 이제 크게 이제 쌓는다라는 뜻으로 그거는 이제 물리적으로 멈춰 있어가지고 쌓는 개념이라 했을 때 이 풍천소축은 뭔가 바람에 흔들흔들 거리는 거예요. 내가 지금 이럴까 저럴까 고민하는 것도 되고 여기 혹이라고 쌓이는 거 있죠. 혹 이건 이제 혹시 뭐 혹 만약에 이런 뜻인데 그러니까 가정을 하는 거죠. 만약에 하면 어떻게 될까 안 하면 어떻게 될까 잘못되면은 큰일 나는데 근데 만약에 대박이면 어쩌지 막 하면서 일을 진행하기 전에 아주 고민과 갈등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 건이천의 구사 위치에 있는 입장에서는 자꾸 이 위로 상층부로 조금 더 올라가면 이거 임금의 자리란 말이죠. 오효가 임금의 자리인데 거기로 이제 자꾸 가고 싶은 마음 조금만 더 하면 될 것 같은데 뭐 투자 같은 것도 아 이거 계속 가지고 있을까 아니면 지금 팔까 여기서 조금 더 승진을 할까 아니면은 여기서 이제 만족하고 개인적인 사업을 하든 아니면 뭐 퇴사를 할까 이직을 할까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내 뜻대로 모든 게 다 완벽하게 될 수는 없는 거잖아요. 말씀 안 드려도 아시겠지만 병원년은 그냥 기다림의 해입니다. 제가 타로를 뽑아 드렸을 때도 5가지의 그런 흐름들이 조금 비슷비슷하게 다 나왔잖아요. 그게 뭐 어찌됐든 간에 제가 뽑아서 여러분들한테 설명해 드린 것처럼 병원년 자중하는 해라는 얘기입니다. 좀 조심하고 최대한 상반기는 예의주시 해가면서 이런 뭐 사주 공부나 뭐 타로 공부나 주역 공부 이런 거 하면서 이제 마음을 좀 다스리는 심신을 수련하는 그런 시기가 좀 되면 어떨까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소축은 그렇게 오래 머무르는 게 아니에요. 그 먹구름도 시간 지나면 금방 맑아지잖아요. 그리고 비도 결국에 내릴 수 있고 이게 이제 정체가 되더라도 잠깐 정체되고 마는 거니까 병원년 자체가 여러분들한테 무슨 돌덩이처럼 꽉 막힌 그런 운기가 아니라 그렇게 지체되는 일이나 뭐가 변동사항 같이 일시적으로 일시정지 있잖아요. 일시정지 완전히 정지나 취소가 아니라 그렇게 막히는 일이 생길 수 있다는 것에 당황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조금 뜻하는 대로 일사천리 순탄하게 되지 않는다 해서 너무 그 부분에 대해서 상심하거나 실망하지 마시고 건이천이라는 게 이제 뭐 육춘기에다가 상충부로 가서 구사의 위치 자체도 사실 음이어야 되는데 이게 양이잖아요. 욕심도 많은 겁니다. 돈도 많이 벌고 싶고 명예도 생각나고 뭔가 주변 사람들보다 내가 좀 잘나고 싶고 그런 걸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욕심이 화를 부르는 거 생각하시면서 다양하게 현명한 판단을 좀 내리시기 바랍니다. 자, 3번 점괘 뽑으신 분들 여기까지 이제 해석하도록 하겠고요. 이제 병원년 배가 왔으니까 경인월부터 해서 좋은 소식 많이 들려왔으면 좋겠고요. 간간히 오셔가지고 근황이나 피드백 어떤지 댓글로 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이제 다음 4번 점괘 설명을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